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우입니다. 양떼들 안녕. 양떼스 왔니?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컨텐츠라죠? 일단은 언박싱을 할 겁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온 실버 버튼 언박싱을 하나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댓글 읽기, 그쵸. 베스트 댓글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 세 번째. 실시간 상담소로 오늘의 상담 주제는 허언증에 그쵸.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버 버튼 언박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짜잔. 나는 이걸 깔 테니 당신은 네. 대본을 보세요.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시작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네. 아, 있었어? 네네. 개인적으로 작년에 좀 힘든 한 해였는데 그때 이제 사실 방송 활동을 다 안 했었죠. 그쵸. 네, 안 했었고 근데 유튜브는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 그때 조금 이거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잘 지나가서 그래도 잘 하고 있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송보다 유튜브라는 이 컨텐츠 어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동생하고 약간 좀 노는 것처럼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유튜브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뿌듯하거나 좋았던 점이 있을까요?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가 했던 방송 프로그램에 댓글, 시청자 게시판 이런 걸 안 들어가 보니까 피드백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힘든데 유튜브는 바로바로 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영상을 보기 참 잘했다. 내 아들한테도 이걸 좀 보라고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 그런 위주의 피드백이 있을 때 참 기분이 좋죠. 저도 유튜브 하고 나서 병원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셨고 정신과가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치료를 실제로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방송을 할 때랑은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듣고 있어요? 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짜잔. 드디어 우리의 이거군요. 실버 버튼. 그래요. 야, 이름이 박혀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글로 박혔는지 몰랐어. 그러네. 자, 여러분들 덕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실버 버튼이라는 걸 또 가져봅니다. 야, 네, 와, 이쁘네.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있다 없다 네.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싸운 적이 있다 없다. 두 분 싸우셨냐는 댓글이 종종 달리던 영상들이 나 댓글 봤었어. 그래요? 하나, 둘, 셋. 있다. 예. 정확하게 언젠지도 기억나요. 네, 저도 기억나고. 근데 그쵸. 재밌는 게 그 편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걸 찍고 다음 거 찍을 때 그때 또 귀신같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작진한테 참 미안했던 기억이 나고 서로 너무 의견이 좀 대립이 되면서 텐션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네, 진짜 근데 양떼들이 눈치가 빨라요. 네, 세 번째 질문 주세요. 솔직히 양떼들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네. 안 어색하다고? 양떼들을 까진 괜찮아. 네. 근데 양떼들 다음에 갖다 말을 붙일 때 어색한 거야. 정확하다. 맞아요. 저도 그런 양떼들까지는 것 좋아요. 근데 양떼들 네. 안녕하기도 애매하고 맞아요. 안녕하세요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네. 오늘 어땠어요 하기도 애매하고 잘 봤어 이것도 애매하고. 우리도 펭수처럼 양하 이렇게 할까 봐. 오케이. 앞으로는 양하로 하는 걸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올라온 영상의 댓글 중에서 네.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두세 개씩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복치님, 헤어지면 마음이 매우 편해집니다. 아하. 경험담. 좋아요가 391개나 돼요. 정말 많았구나. 네, 헤어지면 마음이 매우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이 사이에 어디에 이제 균형을 잘 맞출지, 무게추를 잘 둘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KJJ님, 남자가 연락을 잘 안 하면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함과 관심이 없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뭐하러 만나요? 헤어지세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그 방송 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사랑의 애정의 척도로 보지 마시고 성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하니까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기를 좋아해요. 그렇지. 그래서 규정 지어서 생각하면 결론을 빨리 낼 수 있으니까 이제 불안을 못 견뎌서 하는 방식인데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럼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특정 프레임을
막 갖다 쓰는 거를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취향이나 내가 씌우는 프레임과 비슷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수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미미찡님, 재진쌤 목 안 답답하신가요? 킥킥킥 옷 때문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요. 목이 엄청 기시네 부럽다. 아이나 옷 기억납니다. 이 터틀넥 이렇게 입고 네, 있어가지고. 이거 입혀준 애가 그날도 에루부부 녹화 때문에 그걸 입혀줘서 너무 더워서 위에 걸 벗고 안에 거 터틀넥만 입고 있었는데 입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얼굴만 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잘 어울렸어요. 네 번째, 상머슴님, 센 놈 앞에서 분노 조절 잘 돼요. 분노 표현을 개처럼 한다는 건 그 대상이 우습고 만만하기 때문. 정말 이 분노 조절 잘해요 분들은 참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분노 조절 장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사회에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 네. 보통 다 교도소에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치료보호 감호소 같은데 계셔야죠. 사회에서의 법을 지키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건 길어요. 네, 댓글이. 읽어주세요. 이다인님, 강약 약강인 거네요. 제 친오빠가 이러는데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화난다고 욕하고 물건 던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화났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 바뀝니다. 심각성을 몰라요. 전 중학생 때 오빠한테 여러 차례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오빠가 지금 연애하는 거 보면 솔직히 소름 끼쳐요. 누가 될진 몰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분이 이제 오빠의 가족이 될 텐데, 지금의 가족한테 이러는 사람이 미래의 가족에게 다르게 행동할까요? 과연? 나중에 결혼한다고 데리고 오면 진짜 도망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발 여성분들 조금이라도 그런 조짐이 보이면 헤어져요, 빨리요. 전 친오빠랑 3년 안에 손절할 결심하고 조금씩 준비 중입니다. 이 좋아요가 61. 정말 이 폭력적인 오빠였던 것 같네요. 그러게요. 손절하고 독립할 결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봤던 많은 사람들, 많은 또 내담자분들이 이제 형제 자매가 많은데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제를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어렸을 때 그때 나한테 줬던 상처를 내가 잊지를 못해서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빠랑 거리를 갖는 거는 찬성인데, 오빠가 나이를 먹으면서 변할 수도 있어요. 그 좀 손길을 내미는 이런 순간이 왔을 때 한 번 정도는 네가 그때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요구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정말 그 얘기도 사실 불편한 얘기지만 자기가 정말 미숙했다라고 또 인정하고 그만큼 성숙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이지만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상담 들어가 보죠. 양떼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주제, 허언증. 허언증입니다. 허언증이라는 거는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니고요. 그렇죠.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기만의 거짓된 세계관을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좀 인지를 해버리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요. 논리적으로 이거 아니잖아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어느 정도 진실이거든요. 정신과에서 의학적으로는 망상장애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망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냥 일반 현실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자기 성취의 의지는 높고 능력은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진짜라고 믿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리플리 증후군 환자분들은 그런 어떤 망상 장애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허언증 중에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보죠. 그렇죠. 본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수단으로서 본인의 어떤 그 배경을 위조해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겟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그래서 망상장애 혹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이 정도로 정신과에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지 B님이 본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허구의 남자를 만들어서 본인이 늘 인기가 많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일상에는 티가 안 났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맞죠. 이것도 이제 2차 이득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현실이
초라하다라고 인지하고 실제로 초라한 분들이 자꾸 이렇게 뭘 갖다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대로 이런 것도 허언증 혹은 뭐 리플리 증후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고칠 수 없는. 아 이거 못 고치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게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자꾸 얻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낌새를 느끼시면 빨리 단절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자르고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그랬을 때 내가 아니면 내가 없어지면 이 친구는 어떡하지? 자해를 한다거나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불편감 때문에 못 끝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도망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한테 굉장히 큰 피해가 이제 오게 돼요. 중요한 게 나한테는 뭐 잘하니까라고 넘어가더라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안 좋죠. 저는 명확하게 잘라내야 되고 혹시나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로 엄한 사람 피해 입습니다. 평범한 가정인데 재벌이라고 말하고 외제차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결국에 외제차 키 도용으로 몇 년간 거짓말을 탈로났던 사람 생각이 난다. 저는 요즘에 허언증이 왜 더 문제가 되냐면 이 SNS 때문인 것 같아요. 그치. 나를 포장하고 표현하기가 너무 쉬워진 어떤 도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의 나를 포장하고 과장하는 건 좀 괜찮지 않을까, 결국엔 내가 그 다음에 실체를 끼워 넣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조금 원인과 결과를 좀 바꿔놓는 식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노핑크, 허언증 있는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자기 말이 진짜라며 저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몰아붙이면 할 말이 없어져요. 저렇게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면 설마 저 거짓말을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 진실을 계속 직면시키며 반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상종 안 하는 게 답일까요? 상종 안 해야죠. 제가 방송하면서 알게 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친구로 인해서 그 친구의 어떤 이 교묘한 환술사 같이 진실과 거짓을 자꾸 섞어가지고 자기를 꾸며내고 얘기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 속에서 같이 출연했던 많은 친구들이 와해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말을 맞춰보니까 그 친구가 중간에서 굉장히 거짓말을 오랫동안 반복해 왔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손절하시는 게 답이고 피하셔야 되고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조직, 뭐 그 관계, 주변 관계,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악화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요. 자아 동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치료받으러 안 와요. 본인이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치료를 안 받죠. 허언증이 있는 사람과 계속 가까워지면 가스라이팅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만 믿게 하거든요. 이 허언증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린 걸 알고 있다면 더욱더 주변 관계를 다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많이 해요. 이 허언증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그 우리가 기사 네. 같은 것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허언증의 대표 주자들이 사이비 교주들이죠. 사이비 교주들. 내가 뭐 신의 아들이다부터 내가 구원자다부터 오히려 실제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은 그렇게 나빠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착해 보이는 선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항상 이면이 있습니다. 이면의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예, 사람이라는 것도요. 나빠 보이는 사람들 이면이 항상 있어요. 그림자가 있고. 그래서 좋아 보이는 사람은 다 좋을 수도 없고 좋음과 나쁨은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십시오. 사람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고 천사와 악마가 있고 내가 도대체 어떤 것에 더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100% 좋은 사람도 없고요. 100%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 허언증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죠. 양떼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꾹. 양떼들 잘 자요. 안녕.